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.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죠.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도 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일 FOMC 회의 결과에서 파월 의장이 나름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괜찮은 안도 랠리를 줬습니다. 한데 이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창립자가 CNBC에 출연을 해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시장의 경제에 가져올 역풍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두 번의 회의에서 50bp씩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금융환경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위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.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파월 의장의 이전 발언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재평가가 되며 이 미국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하다 보니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평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기준 16bp 이상 급등을 하며 3.1%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다라는 거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WTI 같은 경우에는 108.26달러 0.42% 상승 마감하였고요. 달러는 강세에 금 역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. 자,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하나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의 4월 감원이 24,286명 전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전에 뉴스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이직이 잦아졌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자 숫자가 많아진 것이다. 한데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FOMC 끝나고 이 발표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되게 강했다라는 고용시장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낮춰서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생산성마저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차근차근 조금씩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,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EU가 러시아산의 원유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오펙 플러스가 이 원유 급등에 발맞춰 갖고 약간 더 증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어차피 고유가 상황이라면 이 가격이 떨궈지지 않도록 그냥 최소한의 양만 증산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증산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이 뉴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유가는 108불 이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잖아요. 그렇기에 요거는 일단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야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달러채 이자 지급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디폴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산의 에너지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EU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제품을 안 쓰는 거잖아요.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너희 우리 거 안 사? 그러면 우리도 요거 전략적으로 안 팔 거야.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안 팔게 된다면 이 진짜 말 그대로 가치 죽자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비중이 조금 낮은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는데 가닥을 좀 잡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지금 한국전력의 이 적자가 10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리고 현재 중국의 봉쇄가 이 에너지랑 곡물 쪽에 물가를 더욱더 부추길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또한 있었습니다. 현재 이 PC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근원 PC, 그러니까 에너지랑 곡물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에너지랑 곡물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근원이 그렇게 이제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
당연히 이 미국이 이러면 한국은 더 심하겠죠. 미국은 이 자국 내에서 가스랑 석유를 다 만들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에 이 부담이 된다라는 것인데 한국은 다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,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. 만약에 우리 실질적인 이 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근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이 가격 전가가 되는 기업들로 사야 된다. 그게 안 되면 이 올라가는 이 원자재 가격에 깔려 죽을 것이다.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지금은 만약에 한다면 원자재 가격에 대응되는 기업들만 봐야 됩니다. 이게 정부에서 막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러면은 1년, 2년 농사가 아니라 갑자기 회사가 적자를 쭉쭉 보면서 이 체질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현재 배터리 이 원자재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제 뭐 전해질 뭐 이런 쪽이 되게 요즘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나도 그쪽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장비주가 되게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쪽 역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공장들이 꾸준하게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객사만 유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매출로 무조건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 싹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, 여기 제가 이제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런 거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올라간 것도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핫한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봤을 땐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정리해 준 데 없거든요. 후배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요거 꼭 한 번씩 오셔갖고 저랑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본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다룬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, 그리고 이제 저번에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바로 오늘 급등했습니다. 자, 어떤 걸 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요거 보면은 되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뭐 해상풍력 속도 조절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정부의 의견 때문에 뭐 전선 쪽에 팔리는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걱정할 게 1도 없다라는 거.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물론 매출을 많이 내긴 하지만 해외 쪽이 훨씬 더 주력이잖아요. 하다 보니 큰 영향 없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지금 가뜩이나 구리 가격이 높은 위치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높은 영업이익 그것 역시가 회사가 상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왜 높은 위치가 대한전선에 유리하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얘는 B2B이기 때문에 판가를 올리는 게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. 좀 판가를 올리면 영업이익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률만큼 영업이익 역시 이 판가가 올라가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벌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게다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. 전기차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? 전기예요. 전기 쏴주려면 전선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여기서 전기차 인프라 안 깔잖아요. 도태되거든요. 그런 걸로 봤을 때 대한전선은 향후에도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요걸 한번 보면요. 야, 연기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이쁘게 한입 베어 물어주는
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냐면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.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빨간불을 들려주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볼린저를 탔고 위쪽에 보여지는 저항 라인들도 대부분 뚫었기 때문에 진짜 이거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항이 한 2,800원이 있어요.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림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여기마저도 뚫어준다면 이전 고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, 수급만 딱 받쳐준다면 큰 걱정 없이 더 높은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우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수급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것만 유지된다면 편안하게 봐도 되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항은 첫 번째가 요 라인,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지 라인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이게 볼린저 상단 요 아래로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디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여기에요. 자, 볼린저 타고 이탈 안 하니까 계속 올라가죠. 이러한 모습. 지금 매집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만약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들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준다면 일단 플러스 요인 첫 번째로 꼽아보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항이 여기 한 2,800원에서 3,000원 부근에 있는데 지금 볼린저를 이제 막 타기 시작을 했다. 아래로 안 떨어진다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. 근데 볼린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영상 찍어갖고 거기에 맞는 전략된 방법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 타는 거 있잖아요. 이거 볼린저. 요것만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대한전선에 대해서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고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